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제가 이게 법조인으로서 여러 이제 그 헌법 교수들이나 법조인들과 상의해서 방송하는 이제 그 단독 보도인데요. 이재명이가 이제 그 미국하고 협의하면서 총 아마 그 투자나 금액이 한 6,5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3,500억 달러, 그리고 이제 그 1,000억 달러 에너지 수입. 그래서 이제 한 4,500억 달러라고 했는데 어제 그 가가지고요. 확실하게 늘은 게 그 청와대에서 대통령실 인정했죠. 새로운 이제 그 신규 투자가 1,500억 달러다. 요거는 이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원래 4,5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면 6,000억 달러가 되죠. 근데 에너지도 이게 1,000억인데 한 500억 늘은 것 같아요. 요걸 이게 명시적으로 안 밝히는데 하여튼 그 6,500억 달러다. 이런 게 보도가 나옵니다. 6,000억 달러에게 6,500억 달러. 이게 어떤 돈이냐면요. 뭐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그 뭐 1년 예산하고는 비교할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GDP하고도 엄청난 겁니다. 비교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게 금액이에요. 6,500억 달러면 지금요. 예를 들어 한번 제가 통계를 한번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총 외환 보유고가 7월 달에요. 4,10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총 외환 보유고가 이제 그 4,100억 달러예요. 근데 6,500억 달러면요. 우리나라에 가진 돈 다 주고도 한참 그 2,500억이 부족한 이런 게 엄청난 돈입니다. 상상이 되죠. 우리나라의 모든 달러, 미국 국채 상금부터 이게 다 한 게 4,100억 달러인데, 근데 그 주기란 게 6,500억 달러면 그보다도 이게 다 주고도 2,500이 부족한 심각한 금액이죠. 그러면 이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어떠냐? 일본은요, 진짜 그 협상을 잘한 거예요. 일본은 에너지 수입도 없고요. 그 다음에 원래 US 스틸 한 2,000억 빼고 뭐 자기들이 투자한 거 빼고 나면요. 순수하게 투자하는 거는 1, 2%도 안 된답니다. 다시 이제 세부 협상을 하는데, 근데 일본이 약속한 게 5,500억 달러입니다. 일본이 관세 15% 줄이려고 5,500억 달러예요. 5,500억. 근데 그 중에 아마 직접 투자는 얼마 안 될 겁니다. 또 철강에서 인수라든지 투자한 게 있으니까, 미국의 US 스틸. 근데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아무리 뭐 경제 규모가 1인당 GDP가 어떻게 해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잖아요. 그러니까 1인당 GDP는 우리가 뭐 앞질렀다 해도 전체 GDP는 우리보다 거의 2배 이상 되겠죠. 왜? 인구가 2배 이상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따라서 일본이 5,500억 달러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6,500억 달러다. 야, 진짜 국제 호구도 이런 게 호구 없죠. 일본이요. 그래도 일본이 경제 규모 전 세계 한 단계 내려가 지금 4등입니다. 미국, 중국, 독일,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몇 년 뒤에 인도가 되면 일본이 5위로 갑니다. 규모. 그래도 우리보다는 훨씬 많죠. 좀 이따가 외환 보유고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하여튼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2배 이상인데 일본이 5,500억 달러입니다. 자, 그러면 EU는 비교할 가치는 없는데요. EU는요. 왜 비교할 수가 없냐? EU는 나라가 한 27, 8개 엄청 많잖아요. 전 유럽이 EU입니다. EU가요. 얼마 하느냐? 6,000억 달러입니다. 투자가 6,000억 달러. 그것도 대부분은 미리 투자하기로 돼 있던 거예요. 6,000억 달러. 그러면 한 830조? 6,000억 달러. 그리고 에너지는요. 이거는 EU는요. 어차피 러시아 LNG를 쓰는데 러시아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거 어차피 수입선을 다 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중동에서 싸게 사오는 걸 미국에 비싸게 사야 되는 거고, 유럽은요, 유럽에 러시아 수입하는 걸 러시아 제재 때문에 미국으로 바꾸기 때문에 에너지 수입하는 배경도 틀려요. 틀리다고. 근데 그걸 빼고 나면요, 결국 이제 투자 금액은 EU 전체가 6,000억 달러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에너지 빼도 투자 금액만 해도 얼마다? 기존에 3,500억에 1,500억. 5,000억 달러입니다. 와, 우리나라 전 세계 제일 부자네. 우리 에너지 빼고요. 에너지 빼자고. 투자 금액만 보면 EU는
전 EU 다 합친 게 6천억 달러. 우리나라 이게 하나가 5천억 달러입니다. 이걸 보고 협상 잘했다는 놈들에게 입을 찢어놔야 된다니까요. 이 수치를 보고도 협상 잘했다는 게 그거는 인간이 아닙니다. 좌파들 중에도. 이게 그 현실입니다. EU하고 일본하고. 근데 문제는요. EU하고 일본에게 원래 또 관세가 2.5% 있었잖아. 자동차. 근데 우리나라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이게 EU나 일본보다 훨씬 많이 주고 관세는 2.5% 손해본 겁니다. 이게 협상입니까? 야, 좌파들 이게 협상이냐? 정말 이게 부끄럽죠. 근데 제가 외환보유고를 돈이 있어야 투자할 거 아닙니까? 외환보유고 가격이 제가 한번 6월달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외환보유고 뭐냐? 우리나라 근데 그 10일밖에 안 돼요. 전 세계 10입니다. 우리나라 근데 외환보유고 아까 제가 4,100억 달러 10입니다. 그럼 이게 1위가 어디냐? 1위가 중국이에요. 달러를 제일 많이 보유한 1위는 중국이 3조 3,100억 달러. 와, 중국 많죠? 3조 3,100억 달러. 중국이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4,100억이라서 4,100억. 우리나라보다 뭐 8배 이상 많죠, 중국이. 그 다음에 2등이에요. 이 중요한. 2등이 일본입니다. 일본은 1조 3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어. 1조 3천억 달러.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5천억 달러 투자해도 좋은 거야. 왜? 1조 3천억 달러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4천억 달러 있는데 6천억을 투자하고 일본은 1조 3천억 달러 중에 그 5천억이니까. 이게 일본이 2등이에요. 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저 깜짝 놀랐어요. 스위스가 3등이에요. 스위스가 EU 국가, EU 있잖아, EU. 그게 유럽이잖아요. 근데 스위스가 6,900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7천억 달러. 깜짝 놀랐어요. 그 조그마한 게 스위스가 7천억 달러가 있더라. 왜? 시계 같은 거 많이 파니까 명품, 뭐 롤렉스나 이런 게 있잖아요. 스위스가 7천억 달러. 그 다음에 4등이 인도도 한 6,800, 6,900억 달러. 인도가 4등이에요. 6,900억. 스위스 다음에 인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러시아가 5등이에요. 러시아도 6,800억 5등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놀란 게 대만 있죠. 우리 대만 우습게 봐. 인구도 적잖아, 우리보다. 대만이 우리 반도 안 되잖아. 대만이 5,900억 달러, 6천억 달러입니다. 5,984억. 대만이 6천억 달러. 우리나라보다 2천억 달러 많아요. 와, 대단합니다. 6위. 그 다음에 사우디가 4,500억 달러. 그 다음에 독일이 4,500억 달러. 그 다음에 홍콩도요. 4,300억 달러. 이래가지고 우리가 10인 겁니다. 우리 위에 홍콩. 와, 홍콩 중국인데 대단하네. 중국도 엄청난데 홍콩이 우리 위에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 세계 투자는 제일 많이 뜯겼다. 이게 협상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6,500억 달러 뜯긴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제가 이제 각 나라 외환 보이고 우리나라 10위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이게 잘못된 협상이냐. 이걸 말씀드렸는데, 자,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거는요. 이걸 제가 이제 새롭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걸요, 과연 이재명이가 지가에게 미국 대통령 트럼프한테 인정받으려고, 왜 사기 가짜 대통령이니까 지 인정받으려고 이걸 이재명이가 지 마음대로 과연 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 이게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저는 이제 헌법을, 우리 법조이니까 저 헌법 60조를 읽어보겠습니다. 헌법 60조 1항입니다. 저 자막으로 헌법 60조 1항 자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그 다음에 뭐죠? 한번 보십시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이제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동의권을 가진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 이게 협정이든 뭐 조약이라는 거는 이름과 관계없습니다. 우리 비엔나 협약은 뭐 협정이든 뭐든 어떤 이름을 붙여도 국가 간의 약속은 모두 조약이죠. 그러면 그 이재명이가 가서 뭐 사인하고 트럼프한테 사기칠 수는 없잖아. 야, 이게 뭐 문서로 안 할 수는 없잖아. 이게 원래는 구두 약속도 조약입니다. 안 하면 이게 보복이 옵니다. 원래는 이게 구두 약속도 조약이야. 근데
사인을 하잖아. 어차피 이게 투자하기로 약속을 한 거니까 이거 안 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이게 분명하죠. 그러면 이게 뭐 협정이든 뭐 양해각서든 뭐든 이게 어떤 이름을 갖다 붙이도 국가 간의 모든 약속을 조약을 합니다. 그렇게 비엔나 협약에 돼 있어요. 제가 국제법을 했기 때문에 그건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 6천억 달러 투자가 과연 이게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만 따져보면 되죠. 이게 질문이 필요합니까? 이거는 아무리 이게 개딸 좌파 어떤 놈 갖다 놔도 이게 국가에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이 전혀 안 된다. 이러면 이거는 정신병자입니다. 그렇잖아요. 돈을 우리 외환보유고가 4,10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6,500억 달러 투자한다. 이게 국가에 부담이 안 됩니까? 재정적 부담이 안 됩니까? 국민한테 부담이 안 됩니까? 이게 안 된다면 제가 더 이상 그놈하고 뭐 대화할 가치도 없는 놈이지만 이게 부담이 되잖아요. 이거는 뭐 100%잖아요. 그러면 그 국회 동의 없이는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국회가 민주당이나 조국당이 잡고 있으니까 될 때 되더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싸울 수가 있고 장동혁 대표 또 국민들한테 널리 알리는 이걸 또 역사에 남겨놔야 되잖아. 너 정청래 민주당 그다음에 조국당 이 자들이 이런 매국적인 협상을 했다는 걸 국회에 기록을 남겨놔야 되잖아. 따라서 저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거 안 받으면 효력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민주당이 다 장악하는데 국회 동의 통과될 건데 무슨 실익이 있냐? 저는 이걸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은 겁니다. 이 정청래 조국당, 이 민주당 이자들이 나라를 이렇게 팔아먹었다. 6,500억 달러를 국회 동의해 줬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또 우리 국민의힘이 또 국민들 상대로 전략을 또 여러 가지 문제점 협약 이걸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이런 또 기회가 되잖아요. 제가 장동혁 대표 직접 전달하겠지만 방송으로도 국민의힘 다 보니까 분명히 이거 국회 동의 받으라. 반드시 요구하십시오. 국민의힘 이거 반드시 국회 동의 거쳐라. 이걸 제가 헌법학자들 다 다 물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정도 1년 예산보다 넘는 그렇잖아요. 1년 예산이 한 600조 되니까 넘는 엄청난 투자 약속을 이재명이가 혼자 하기에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우리나라 북한처럼 일당 1인 독재국가는 아니잖아요. 이게 이재명이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반드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라. 원래대로라면요. 이 정도 하면 국민 투표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원래 진짜게 경제에 관한 중요한 결정일 때는 국민 투표 붙일 수 있다는 헌법 조항도 있거든요. 원래는 국민 전체가 투표하는 게 맞는데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 헌법 60조에 국회 동의는 그치는 게 맞다. 왜? 엄청난 거잖아요. 일본하고 EU하고 틀립니다. 일본하고 EU는 모르겠어. 국회 거칠지 않아요. 그건 또 내각제 국가니까 EU는 따로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틀리다. EU는 또 구속력이 여러 나라들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안 따르면 엄청난 보복이 올 텐데 투자 안 할 수가 없잖아. 이거는 명백하게 의무를 지우는 협정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된다. 이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우리 국민의힘도 정찰해서 이 문제부터 한번 싸웁시다. 오늘 처음 장동혁 최고위원 회의가 됐는데 이 말도 안 되는 매국적인 을사늑약보다 더한 이 문제부터 제대로 국민의힘이 이슈화해서 싸우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